예, 방금 업경바위, 흔들바위, 또 거울바위, 들림바위에서 이제 산줄기, 사패산 산줄기 타고 서부로 밑으로 통과해서 여기는 지금 직동근린공원의 동쪽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뒤로는 지금 이제 올해 초에 새로 시설을 한 직동공원 진입 광장이 있고 올라가는 길이 지금 계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업경바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직동공원, 지금 제가 서 있는 뒤에, 지금 카메라 있는 쪽에, 그쪽에다가 누각을 하나 짓는 겁니다. 정자 같은. 그래서 거기를 전좌, 임금이 앉는 자리, 그렇게 설정을 하고 설명문도 하나 붙이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왼쪽, 여러분이 봐서 오른쪽 되죠. 이 밑에가 전좌 마을인데, 이 전좌 마을의 유래 중에 하나가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제가 좀 하나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우리가 그 전자마을 표석에 보면은 태조와 태종이 아무튼 만나서, 그것이 아마 제가 처음에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이렇게 양해를 구한 것 같이 말씀을 드린 게 역사가 아니라 공공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의 픽션이 들어간 거. 그거에 이제 역사를 재미있게 소비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기는 이제 보는데, 그 표석의 마지막 말이 뭐 하냐면은, 둘이, 태조와 태종이 화합해서 국군 융성의 바탕이 되었다. 의정부라는 시의 두 분의 만남으로 인해서 조선주호가 그때부터 크게 융성하는 바탕이 마련됐다. 이런 이제 설명이 아까 표석에 나왔거든요. 그걸 갖고 해서 제가 좀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낼 건데요. 함흥차사의 전설이 시작된 거는 1402년 11월 1일 날 동두천 소여산 별궁에서 함흥 쪽으로 태조가 출발을 해서 근 한 달 정도를 돌아다니고, 그래서 다시 이제 환궁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서울이 개경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환궁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태조가 돌아다닐 적에 그때 연세가 몇이시냐 하면은 67입니다. 만 67. 68이죠. 68을 우리가 지금 한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서 68이라 그러면은 대단한 수명의 노인네입니다. 그래서 이건 68이면은 오늘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수명이거든요. 태조 장수하신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태조하고 태종의 어떤 사이에서 아들 태종이 태상왕 태조의 화를 좀 풀어드려야,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앙금을 좀 풀어야 후회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태종이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곳곳에 보입니다.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개경에서 한경으로 천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태종 4년입니다. 태종 4년에 그러니까 태종 5년이군요. 1405년에 개경에서 한경, 그러니까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덕수궁이라는 말 요즘 있지 않습니까? 이 덕수궁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왕위에 있다가 물러난 상왕이 거처하는 궁 이름이 덕수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지금 덕수궁은 고종이 강제로 퇴위하죠. 순종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초로 가면은 태종이 즉위를 했는데 그 위에 정종이 있죠. 그 위에 태조가 있죠. 그러니까 태상왕하고 상왕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왕위에서 물러난
태조가 살던 궁이 덕수궁인데 그 덕수궁이 천도 전에 개성에도 있었고 천도 후에는 서울에도 이제 지금의 한양에도 이제 생긴 거죠. 그게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이 그때 이제 덕수궁이었죠. 그렇게 됐고, 그래 이제 태종을 보면은 태종이 그 1406년 태종 6년인데 이때 뭐 그 덕수궁으로 태조를 불이 나게 찾아다녀요. 뭐 수도 없이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오늘 가서 모시고 잤다, 오늘 가서 잔을 올렸다, 오늘 뭐 문안을 여쭈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기록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이때는 이제 1406년 5월 27일 조선왕조실록 기록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임오년,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안변부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태조가 함흥으로 갔던 때예요. 그때 일이, 그게 이제 임오년인데 뭐라고 적었냐면 태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오년에 간당을 물리치고, 반란군들이죠, 물리치고 그 태상왕을 모셔오기 위해서, 태조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행위를 했다. 근데 이게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험하게 했다는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가뭄이 드는 것 같다, 하늘이 나를 벌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함흥차사가 벌어진 때, 그때의 그 약간의 어떤 태조, 자기 아버지를 핍박하듯이 해서 차사를 보내고, 그게 사실은 거의 어떤 성격이 인신구속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건데, 그런 행위를 아들로서 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래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하늘이 나한테 벌을 내려서 지금 비가 오지 않는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또 같은 해 이제 8월 달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수양대군이 아니라 양녕대군 큰아들이죠. 태종의 큰아들한테 그 세자위를 이제 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세자가 흉령으로 바뀌었죠. 세종대왕으로. 근데 그러니까 큰아들 양녕대군이 세자였는데 세자한테 어느 날 갑자기 옥새를 던져주면서 너 왕해라, 난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뭐랄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이 태종이 해요. 이게 말하자면 아버지 태조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극한 처방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넘기면서 나 왕 안 할 거니까 네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 하고 큰아들 양녕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 난리가 났죠. 신하들이 왜 그러시냐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말을 안 들으니까는 이제 태종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신하들이 쫄쫄쫄 이게 태조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니 지금 임금께서 왕위를 아드님한테 물려준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조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하늘이 시키고 그러는 건데 그걸 나라고 뭐 어떻게 하겠나? 그리고 말리질 않아요. 물려주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거지.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안 되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이게 이제 8월 19일인데 1406년 태종 6년 8월 19일 날 태조가 덕수궁에서 태종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냐면은 내게 왜 말도 없이 양의를 한다고 하냐? 네가 태종부터 임금이 지금 머리가 허였냐, 수염이 허였냐, 늙었냐, 이런 얘기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지금 학문이 부족하냐, 수양이 덜 됐냐, 왜 그만둔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태조가 태종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실은 태종이 좀 바랬을 거예요. 이거 앙금을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태종이 울면서 이게 독대하면서 얘기한 건데, 지금 아버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를 우리 둘만 듣고 있는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인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랬더니 그것도 그렇군, 태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황희정승 아시죠? 황희정승이 그때 이제 그 도승지죠. 도승지, 이제 승지인데
그때는 이제 지신사라고 불렀어요. 지신사 황희를 불러서 그 앞에서 똑같은 말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증빙이 된 거잖아. 그러고 나서 이날 태종이 태조 앞에서 그야말로 퇴치합니다. 이 꼭지가 돌아버리게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 말하자면 그 긴 세월 동안에 어떤 그 갈등이 다 풀린 거다. 이게 언제냐면 이제 1406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태조하고 태종이 이제 태조가 좀 여행을 쭉 하시고 특히 이제 절에를 많이 가셨단 말이야. 여행을 하고 그러면은 돌아오는 길에 온천욕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주로 양주 지역, 근데 양주 지역이라는 게 이제 저쪽 지금 양주시 양주 관하에서부터 저쪽 그 노원구 있는 데까지 이 지역에서 여러 번 이제 한양에 있는 저 태종이 자기 상왕 태조를 모시기 위해서 영접을 나오고 그러는 게 아주 여러 번 눈에 띕니다. 근데 많이 이쪽에서 만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함흥차사로 있다가 환궁을 해서 이쪽에서 만났다는 거, 그래서 의정부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거에 대한 입증 자료는 없고 그런 기록도 없는데, 그러나 이쪽 지역에서 태조와 태종이 자주 만났다, 그리고 화해를 했다, 그런 것들은 많이 눈에 띄었단 말이죠. 백성들이 많이 봤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그 의정부라는 지명이 생긴 거, 이 전자마을의 그 마을 이름이 그렇다는 전자마을 표석의 설명들도 그런 것들, 백성들의 바람,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서 그런 전설이 공공 역사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1406년에 그렇게 이제 야료를 한번 부리고 나 임금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화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딱 2년 후에 드디어 태조가 돌아가십니다. 아마 태조 마음에 지금 왕자인 한 2번 일어나가지고 아끼는 자식들이 죽긴 했지만 원 없이 다 풀어내시고 그리고 가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공공 역사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